한국 시리즈 대전이 결정이 됐습니다. KT 위즈 두산 베어스 격돌. 두산 베어스가 가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상 첫 7시즌 연속 한국 시리즈. 19년, 22년 한국 시리즈를 밟아보지 못한 팀이 있습니다. 7연속 한국 시리즈 대단하죠. 그냥 가을 하면 두산이 정답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국 시리즈에 그리고 플레이오프 간단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는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는 전망을 안 했습니다. 네, 다른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놓쳤고 또 주말에는 편집팀도 쉬고 그런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야구부장이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까지 줄줄이 반대로 다 갔다 박펠레 이렇게 하지만 낭설이라는 이것이 사실처럼 지금 돌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 전망을 했었죠. 허구현, 이승엽 위원은 3승 우세. 저도 3승에 2승 1패를 전망을 했죠. 제가 그 방송에서 코멘트를 한 다음에 우리 편집자가 있는데 보면서 제가 사실 NG 화면이었는데 내가 2승 1패라고 했는데 이러면 2승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NG 화면 그대로 영상에도 담겼습니다. 2승 1패를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2승 1패 그러면 그냥 2경기로 끝나는 거 아닌가 또? 좀 불안하기도 한데 결과는 두산의 시리즈 2승 앞선 끝! 앞서 플레이오프 전망에서 제가 두산 팬들 만세 부르실 거다 이렇게 밑자락 좀 깔았었죠. 많은 두산 팬들께서 댓글로 야구부장 고맙다 감맙다 인사를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성지순례. 자, HJUN님 성지순례 왔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두산이 7년 연속 한국 시리즈 진출 기대도 안 했는데 지희님 부장님 두산팬 좋아할 거라더니 정말 그렇게 됐어요. 이재승님 부장님 한국 시리즈 예상도 KT로 해주세요. 덕분에 두산이 한국 시리즈 진출했습니다. JHU님 리그 시작하기 전에 부장님께서 두산의 가을 야구 실패를 점쳐주신 덕분에 두산이 역대급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부장님은 두산팬 이참에 우승은 KT 우승한다고 점쳐주세요. 마크성님 두산이 올라갔네요. 감사해요. 사묘하리님 박펠레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부산 올라갔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KT 찍어주세요. 리틀보이님 두산이 전문가란 사람들 여러 부끄럽게 만드네. SSP님 이대영 두산승 부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이민영님 모두 비난한 결과 가을에 하는 두산 야구 아직도 모르나. HLOG님 부장님 감사합니다. 2승 9패 두산 한국 시리즈. 별명이 쫙 생겼습니다. 가을의 지배자, 가을 좀비, 미라클 두산. 두산의 가을 야구 놀랍습니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준 플레이오프까지 마구마구 치고 올라오고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수년간 FA로 선수 나갔죠. 그리고 이제 화수분도 아니다. 올 시즌에는 외국인 투수 2명이 한 명은 먼저 집에 가고 또 한 명 미란다 선수는 아픕니다. 둘 없이 가을 야구를 하게 됐는데 체력 고갈 하지만 지치지 않고 두산의 가을 야구를 두고 가을의 지배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KBO 리그는 가을은 두산이 지배하고 있는 게 맞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지금 두산을 향하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정규 시즌 챔피언 KT 위즈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기세가 너무 좋으니까. 가을 좀비라는 별명. 두산 야구를 좀 한단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닌가. 좀비는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또 막 일어서잖아요. 안 쓰러지잖아요. 지칠 법도 한데 안 지치니까 상대가 제풀에 막 쓰러지죠. 하지만 저는 이제 미라클 두산이다. 이 단어가 저는 가장 좀 와닿습니다. 이유는 기적은 좀 일반적인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게 기적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막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는 제가 박펠레라는 이 오명을 좀 벗겠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시즌 첫 전망으로 플레이오프 전망을 딱 했는데 거꾸로. 하지만 저 같은 얄 못지않은 진짜의 야구 전문가, 야자랄들도 전부 그냥 예상이 죄다 빗나갑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기적이잖아요.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는 건 그냥 일상적인 것.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미라클. 3승이 무너졌습니다. 3승은 그냥 이제 두산의 기세에 좀 눌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2년차 허삼현 감독 그리고 베테랑 김태형 감독 수싸움에서 완전히 한쪽으로 원사이드에 가버렸다. 김태형 감독의 용병술이 대단했죠. 이 더그아웃에서의 장악력. 3승은 한 수 늦은 투수 교체도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삼성 선수들이 좀 얼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운 날씨에 두산의 홍건희 선수, 이영하 선수 막 강수없고 150 넣는 강수없고 완전 눌렸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야수들이 그냥 마음만 아픕니다.
부담을 털어내지 못하는데 이 부담을 털어내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삼성 선수들은 얼어서 자기들의 기량을 이제 발휘를 못했거든요. 제풀에 쓰러지고 뭔가 이렇게 안 풀릴 때 승부수를 던지고 주의 환기를 하고 뭔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코칭 스태프 역할인데 그마저 안 됐죠. 삼성 구자욱 선수가 1차전이 끝나고 2차전을 앞두고 인터뷰에서 타스크 수비에서 망설임 없이 후회 없는 경기를 해야 미라클 두산을 깰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상대팀의 선수도 미라클 두산이라는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산 선수들의 경기력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난리다. 이거 뭐냐. 말도 안 돼. 그런 기세를 봤다는 거죠. 막상 이제 경기를 해보는데 그런 기세가 꺾이지 않아요. 신경을 쓰고 그러면 이쪽이 먼저 힘이 쫙 빠집니다. 두산 선수들을 보면서 뭐 전부 삼성 선수도 야, 이 진짜 뭐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싸움이 되기가 쉽지 않았겠죠. 뭔가 이럴 때는 정말 최고의 에이스가 나와서 타자들이 방망이를 쫙 시켜주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2017년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뭐 양현종 선수가 2차전에서 완봉승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18년에는 SK 와이번스가 우승을 했는데 그 당시에 김광현 선수가 완전히 뭐 엄청 잘 던졌죠. 최고의 에이스가 딱 살아나지 않으면 한번 올라왔던 방망이 기운을 이렇게 가라앉히는 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금 변수는 두산 베어스의 외국인 투수, 최고 투수 미란다 선수가 과연 언제 올 것인가? 복귀를 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복귀 준비 한창입니다. 두산은 4월 휴식 시간을 가졌죠. 체력 회복 시간 좀 생겼습니다. 벌었습니다. 시간을. 최대 변수는 미란다 선수인데 11일부터 캐치볼 거리를 좀 늘렸다 그럽니다. 나쁘지 않았다 그러고 김태형 감독은 미란다 선수를 한국 시리즈 엔트리에 넣겠다. 외국인 선수들은 보통 본인이 뛸 수 있다고 하면 몸 상태가 어느 정도 괜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아프면 절대 경기에 안 났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은 부상 투혼 뭐 이런 거 없거든요. 안 아프면 힘들어도 하고 아프면 절대로 안 합니다. 몸이 좀 재산이니까 우선은 미란다 선수가 불펜으로 등판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실전 공백 길었고 튼발로 던지려면 투구수 끌어올려야 되니까 시간이 없고 지금 당장 다른 곳에서 실전 경험할 시간도 없고 상대도 없고 불펜 피칭 다음에 실전에서 중간 투수로 나와서 상황을 본 뒤에 시리즈 상황을 봐가면서 다시 중간 필승조로 갈 건지 아니면 선발로 정말 한번 뛰어볼 건지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이야기고 사람 몸이니까 그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란다 선수 본인의 복귀 의지가 매우 강하고 그래서 선수단과 함께 하겠다. 제 아래 힘써 왔습니다. 두산 관계자가 말하는 가을야구 두산의 원동력 뭘까요? 김태형 감독 플러스 선수 세팅. 연이은 가을야구 선전에 제가 두산 관계자 왜 이렇게 잘하느냐 농담조로 제게 왜 이기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계속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두산 구단 사람들도 다들 좀 어리둥절하다고 합니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부담이 없고 방망이를 아주 거침없이 돌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뭐 팀 배팅해야지 출루해야지 이런 거 없고 그냥 편하게 돌리고 거침없고 김태형 감독의 불펜 운용 탁월하고 이영하, 홍건희 선수 잘한다. 또 양석환, 홍건희, 박계범 도중 온 선수들이죠. 외부에서 수혈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정말 잘 데려왔다고 본다. 운영 파트와 단장님이 선수 세팅을 잘했고 FA가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시즌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정말 선수가 부족할 때 프런트가 백방으로 움직여 트레이드 물밑 작업하고 성사시키고 필요한 선수들 데려왔다. 근데 그러면서 팀 분위기 언급을 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진출 직후에 김태형 감독, 박근호 선수가 막 장난치는 모습이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에도 잡혔습니다. 주먹 인사를 김태형 감독이 박근호 선수가 딱 하니까 모른 척 하니까 김 감독이 툭! 그 전에 두 사람이 막 장난친 부분도 있고 두산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팀 분위기가 매우 좋고 김태형 감독, 박근호 선수 평소에도 늘 장난을 친다. 우리 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봤다. 이렇게 김태형 감독 자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2등은 슬프다. 지난 6차례의 두산의 한국 시리즈 3번 우승, 3번 준우승. 준우승만 해도 얼마나 좋은가. 제가 앞서 말씀드려요. 19년, 22년 한국 시리즈 못 간 팀도 있습니다. 근데 준우승 때마다 그렇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등하고 싶다고. 이번에도 주위에서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잘한 것 아니냐 이런 말 하면 정말 무슨 소리 하느냐. 2등 슬퍼 안 돼. 이거 승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선수들에게도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두산 그룹이 최근 몇 년간 좀 힘들었죠. 어려움을 겪었죠. 두산 베어스가 올가을에 던지는 이 강력한 메시지, 이 미러큰 메시지, 이것이 저는 또 강렬하게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KT는 11일 하나와의 연습 경기에 쿠에바스 선수, 데스파이네 선수, 배재선 선수 등등이 나섰습니다. 뭐 열심히 지금
한국 시리즈 준비 중입니다. KT 강기자 얘기입니다. 두산 대단하더라. 가을 타짜다. 잘한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장점이 있고 정규 시즌 막판에 보여준 선수들의 저력이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강철 감독님이 모든 준비를 잘하고 있다. 선발에서 앞서는 부분 확실하다. 미란다의 합류 지켜보겠지만 선발이든 불펜이든 뭐 우린 큰 부담 없다. 우리는 미란다를 상대로 잘 싸운 팀이고 정말 좋은 투수지만 9개 구단을 통틀어서 가장 잘 대처한 팀이 우리다. 실제 미란다 상대 성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강철 감독은 지난해 가을 야구 두산과의 플레이오프에서 1승 3패로 KT 위즈가 졌잖아요. 당시에 소영준 선수를 중간에 놨다가 뭐 홈런 허용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어요. 이후에도 하여튼 전문 불펜을 내고 새로 바뀌는 이닝에 선발 자원을 냈었어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단기전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대비도 많이 하고 이강철 감독은 이미 우리는 한국 시리즈 플레이오프 다 치렀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시즌 최종전에서 이기면서 3승하고 동률이 되고 그죠? 1위 결정전을 3승하고 합니다. 타이브레이크. 그 3승하고 치열한 경기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시리즈 직행 아주 이겨야만 되는 경기 2경기를 잡으면서 거의 단기전에 전술 운용을 해봤거든요. 잘했고도. 그리고 그것이 약이 됐다 얘기를 합니다. 11일 이강철 감독이 앞선 시리즈 보면서 두산 잘한다 생각이 들고 참 잘하더라 이 말밖에 할 말이 없고 김태형 감독 명장 맞다 잘하시더라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찬사 보내죠. 그러면서 작년에 플레이오프를 이겨서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참 컸고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도 돌아보면 좀 조급했고 지금은 좀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얘기인데 뭔가 좀 더 독해졌다는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확실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시즌 최종전 10월 28일 날 NC전에서 고영표 선수가 7과 3분의 1이닝을 던졌습니다. 하루를 쉬고 바로 SSG 랜더스전에 3이닝 던집니다. 그래서 3승하고 동률됩니다. 또 1위 결정전에서는요. 10월의 마지막 날이었죠. 쿠이바스 선수를 깜짝 카드로 내는데 쿠이바스 선수가 108구를 던졌어요. 불과 이틀을 쉬고 나옵니다. 선발로. 그래서 7이닝 무실점을 해요. 한국 시리즈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장면들 고교 야구에서도 좀 보기 드문 장면이죠. 근데 뒤에 충분한 휴식 시간이 있으니까 또 선수들하고 또 소통하면서 아무도 예상 못한 승부수를 던졌어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먹혀들었거든요. 이번에 준 플레이오프에서 LG 트윈스하고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보면서 LG의 투수 교체 작전에서 뭔가 아쉬운 부분들 그거 KT 위즈 쪽에서도 체크를 좀 했다 그럽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뭔가 플레이오프에서의 투수 교체 작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도 KT 코칭 스태프도 숙지를 좀 했다 그래요. 뭐 타 팀 이야기하니까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조목조목. 그래서 그 문제점, 개선점도 파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7전 4승승제로 열리죠. 한국 시리즈. KT가 자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7전 4승승이라는 점이거든요. 앞선 준 플레이오프 3전 2승승이니까 LG 삼성이 기다리는 입장이었는데도 두산의 기세를 제압을 못했습니다. 그냥 더 오히려 쫓기는 상황이 된 게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까 막 불안했던 거죠. 근데 7전 4승승제는 선발 야구도 좀 필수고 두산의 불펜도 좀 지칠 대로 지쳤으니까 KT 쪽에서는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강철 감독 얘기입니다. 앞선 시리즈 3전 2승승 한국 시리즈 다르고 두산도 앞선 시리즈처럼 운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두산 선수들도 한국 시리즈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욕심낼 수 있고 부담감 똑같을 거고 고측점 변수에 대해서는요. 플레이오프 날씨가 추워가지고 타자들이 빠른 공 대비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데 고측점 그런 부분 없어졌다고요. 날씨가 일정하죠. 좀 따뜻하니까요. 어디까지나 예상이지만 세심한 부분들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죠. 소영준 선수는 제가 두산 상대로 3경기에서 18이닝 2승 평균 자책점 1.09 아주 좋았습니다. 9위는 지금 제일 좋은 선수가 쿠이바스 선수 맞죠? 네, 후반기대로 좋았으니까 또 큰 경기에 강하니까 또 고영표 선수도 상당히 좋고 근데 고영표 선수가 두산 상대로 6인 3실점 4.50 쿠이바스 선수는 5경기 1승 2패 7.30으로 안 좋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규 시즌 가을 야구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 이미 앞선 시리즈에서 모든 사람이 목격을 하고 두산도 알고 KT도 알고 그래서 이제 1차전 선발 KT 선발은 누구일까? 쿠이바스 선수냐? 소영준 선수냐? 가능성은 좀 높은데 KT가 선발 자원이 넘칩니다. 데스파이너 선수도 있고 뭐 고영표 선수도 대기하고 있는데 지금 KT는 한국 시리즈 행이 미리 결정이 났었죠. 그래서 고척돔 경기가 있으면 늘 쓰던 서울의 독산동에 한 호텔을 잡았습니다. 두산도 고척돔 경기가 있으면 이 호텔을 썼는데 KT가 먼저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두산은 서울 상암동에 한 호텔에 지금 묵고 합숙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두산은
플레이오프까지는 그냥 홈 경기는 출퇴근하고 한국 시리즈만 호텔 합숙을 해 왔거든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야구를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8명의 한국 시리즈 전망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구계 대표 야알못인 저는 이번에 좀 빠집니다. 점점 구단 관계자들도 제 예상을 좀 물어봅니다. 뭐 거꾸로 가는 거 아니까 혹시나 뭐 자기 팀 찍을까 해서 막 전전긍긍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제가 입장이 좀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이렇게 저도 참 난감합니다. 자, A 기자 KT 위즈 우세 이유 나옵니다. B 기자 KT 위즈 우세, C 기자 KT 위즈 우세, D 기자 두산 우세, E 기자 KT 우세, F 기자 두산 우세, G 기자 두산 우세, H 기자 KT 우세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도 한번 쭉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함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